예,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황기창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세션은 제가 그 EDM을 발송을 할 때 어드밴스드 락다운 피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이제 깊이 들여다 보다 보니까 암만 해도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에서 이 어드밴스드 락다운 피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큐리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쉽게 이 어드밴스드 락다운 피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 내용을 좀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저희 고객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윈도우즈 10이라는 게 원 플랫폼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럼 과연 PC하고 저희 IoT 인베디드 제품하고 뭐가 차이가 있길래 과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거 뭐가 같을까?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많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젠다가 되겠고요. 저희 윈도우즈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0년 동안 이 OS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그 고객들로부터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패스워드는 충분하지 않고 뭐 다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툴은 너무 많고 단편화돼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시큐리티는 굉장히 컨선이 심하고 어디서나 이제 뭐 앱이나 데이터를 언제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쓰던 거를 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대규모 업데이트 이미지를 다시 뭐 굽고 밀고 이런 대규모한 이런 벌키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한 끝에 만든 게 이제 윈도우 10이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PC 쪽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뭐 IoT 맨 아래 있는 맨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제품 보시다시피 이제 보드잖아요. IoT 저희가 IoT 코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뭐 모바일 폰, 그다음에 PDA,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노트북, PC, 그다음에 이제 제일 가운데 이제 큰 그림은 이제 PPI고요. 저희 서피스 허브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홀로렌즈까지 이제 제품을 하나의 OS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신 것들에 대한 어떤 사이즈별로 제품군을 갖다가 PC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인베디드하고 IoT 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상용화하시고 만드시는 제품군들의 사이즈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런 제품군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윈도우 10이 이제 원 플랫폼이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PC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PC 쪽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심지어 엑스박스나 윈도우 8, 그 다음에 윈도우 폰 8에서 저희가 OS, 그러니까 8 시점에서 OS가 컨버전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 단계에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작업을 해서 플랫폼을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PC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고, 그렇다면 IoT하고 인베디드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웨스 7이나 8이나 뭐 핸드헬드 쪽이나 이쪽이 똑같이 이제 8 시점에서 OS 같이 커널을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8.1 시점에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제 합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 1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PC나 IoT, 인베디드나 그래서 똑같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통합을 했다. 완벽하게 거의 100%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이후에 11, 뭐 12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10에서 이제 어떤 피처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될 때만 저희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10 이후에 아직
뭐 더 네이밍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앱을 보시면은 이제 앱 플랫폼을 이제 P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모바일에서 뭐 어떤 레졸루션이나 스크린 사이즈에 관계없이 뭐 앱 뭘 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XML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을 해주시면은 각 플랫폼에 맞게 앱을 그냥 설치만 해주면은 레졸루션이 상관없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죠. 똑같이 인베디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하고 좀 뭐 저희 인베디드 쪽 IoT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PC는 주로 이제 활용도가 오피스, 그렇죠? 오피스나 뭐 인터넷 브라우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저희 제품군에 대한 어떤 통합 작업이 또 이루어져서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디바이스 사이즈에 관계없이 다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뭐 많이 곤란하실 분도 있겠지만 윈도우 10 들어와서 이제 11을 쓰게 됐고 그 11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 시큐한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제가 이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 그래서 웹브라우저인데 저희 모바일 쪽에서 쓰는 웹브라우저죠. 이거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폰이나 핸드헬드 쪽 이쪽에 윈도우 10에서는 엣지를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저희가 올려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유니버셜 앱 기반이고 모든 앱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PC에서 가장 필요한 피처들만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10 IoT하고 PC는 같다. 커널이 같고 플랫폼이 같고 피처들이 다 똑같이 있고 모든 베이직한 것들이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뭐 심지어 뭐 툴도 같죠. 뭐 ADK를 깔아서 이제 ICD를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뭐 개발 툴조차도 다 통합을 해서 내가 기존에 뭐 WICD나 WCM이나 윈도우즈 심이나 뭐 IC 툴이나 뭐 IBW라든지 이런 따로 그 윈도우즈 그러니까 PC하고 인베이드 쪽을 따로 쓰던 툴에서 그냥 ICD를 가지고 윈도우즈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를 써서 뭐 엔서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프로비저닝만 해주면은 내가 이미지에다가 어떤 다이나믹하게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런타임이든 뭐 이미지 타임이든 뭐 그런 기능부터 해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서비스하고 이제 메인테넌스 모델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를 내가 추가를 할 거냐, 뭐 뺄 거냐, 내가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제품군에서 IoT 제품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PC처럼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베디드는 뭐 보통 단일 어플리케이션에 백그라운드로 서비스나 태스크를 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뭐 기존에 특별하게 뭐 오피스나 이런 걸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처들은 뭐 빠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라이선싱 입장에서는 프로덕트는 같지만 이제 저희가 배포하는 채널이 다르잖아요. 저희 인베디드 쪽, IoT 쪽은 주로 뭐 인다이렉트하게 이제 저희가 OEM 계약을 맺고 인다이렉트하게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 뭐 PC 쪽은 아시다시피 볼륨 라이선스로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뭐 업체들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다이렉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다이렉트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그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커먼하게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는 좀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안정도가 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디케이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여담인데요. 그 사실은 모바일 플랫폼을 하게 되면은
PC나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물론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더 이제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하면은 쉽게 모바일 관련된 어떤 모빌리티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그걸 만들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브랜치하기가 이제 라인업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 놓고 보면은 실제로 모바일 스큐를 갖다가 써서 그걸로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이제 대만이나 일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까 이창석 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더 뭐 얘기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엔터프라이즈는 IoT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LTSB 기반의 롱텀하게 한 10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데이트, 시큐리티하고 피처 중에서 버그 픽스만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대규모 피처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라이선싱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나 IoT 코어 프로 같은 경우는 CBB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뭐 4개월, 8개월을 둬서 피처 새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그걸 내가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적용을 할지 말지, 물론 이제 기한은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장은 이제 LTSB하고 CBB,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 엔터프라이즈는 무조건 LTSB고 CBB는 없습니다. 저희 배포에서는. 그다음 CBB는 코어나 코어 프로나 이제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군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LTSB의 요 다음 장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LTSB는 인터넷 익스플로 11만 탑재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엣지를 아직은 엣지를 쓰게 되면요, 사실은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피처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탑재를 하시게 되면은 LTSB로 놓고 쓰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가 들어와 있지 않고 기존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 11에서 이제 시큐리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은 저희 컨슈머 쪽에 나가는 것들은 이제 모바일 스큐라고 하는데요. 로열티도 없고 대신에 이거를 잘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 이제 조금 큰 업체들 위주로 일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핸드헬드 쪽, 저희 모바일 스큐 쪽은 CBB로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모든 동일한 폰이나 뭐 핸드헬드 쪽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동일한 그런 피처들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서포트를 받으시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틀린 점이고요. 요 아까 코어 쪽 그 CB하고 CBB 이제 코어 프로하고의 이제 라이선스 관련된 얘기와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창섭 부장님 해주셨고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스트레스홀드 2라 그래가지고 윈도우즈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번 했거든요. 보통 이제 4개월마다 저희가 한 번씩 피처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이제 PC 쪽, 아까 컨슈머 쪽은 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당연히 다 되니까요. 근데 이제 IoT 제품이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겠죠, 피처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IoT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작년 7월에 나온 그 버전이 이제 스트레스홀드 1인데 그 버전은 그대로 스테이를 하게 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모바일 쪽 그 스큐는 모바일 쪽하고 코어는 인터넷을 붙이시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해서 인텔리전트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홀드 2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릴리즈가 됐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레드스톤이라 그래서 이제 6월 중에 이제 한 번 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센스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스큐 관련된 서포트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PC와 IoT 엔터프라이즈의 이제 IoT 이제 저희 인베디드 차이점을 알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메인 피처 마이크로소프트 그 저희 윈도우즈 10에 있는 이제
피처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PC에 있고 어떤 거는 이제 IoT에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냥 이제 윈도우즈 10이 지원을 하지만 하드웨어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지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PM 같은 경우 이제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이 장착에 같이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기능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헬로우 같은 경우, 헬로우 플랫폼 같은 경우도 바이오메트릭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뭐 안면 인식 이런 시스템이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갖춰져 있어야지 이네이블해서 쓸 수가 있고요. 뭐 태블릿 모드 같은 경우 이제 컨티니엄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 돼야겠죠. 이제 태블릿이 기능이 없으면은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상 그 뭐 엣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 기본 앱 같은 경우도 다 빠져 있는데 뭐 이런 앱들을 인베드에서 쓸 이유는 없으니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기능들은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피처들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은 빠져 있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윈도우즈 2 Go 크리에이터 같이 이제 USB로 바로 이제 부팅을 시키게끔 하는 그런 기능은 인베드 제품에선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도 빠져 있고 윈도우즈 업데이트 for 비즈니스, 커런트 브랜치 for 비즈니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안 한다고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UX 컨트롤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인베디드 락다운 피처입니다. 그 UWF라든지 인베디드 로그온, 어사인드 액세스, 쉘 론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윈도우 8, 뭐 7에서부터 8 뭐 계속 발전을 시켜 왔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세팅할 수 있었죠. 이제 인베디드 락다운 매니저 같은 거를 띄워서 그걸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툴 자체를 PC하고 공통으로 다 쓰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ICD 들어가서 프로비저닝 앤서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락다운 피처에서 8.1 기반이었을 때 그리고 10 기반이었을 때 이제 차이점이고요. 뭐 다 있던 기능들인데 뭐 주로 이제 개선이 되고 통합이 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빠지는 것도 있죠. 뭐 제스처 필터나 뭐 키보드 필터 이런 것들은 따로 8.1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사인드 액세스나 쉘 론처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통합이 돼서 그 어사인드 액세스 자체를 이네이블 해버리면은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하면은 그 필요 없는 키들이 다 막히고 제스처 같은 경우도 다 동작을 하지 않도록 유저 시나리오에 맞게 이제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어떤 시나리오나 이제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뭐 MSDN 가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하는 방법은 런타임에서 그냥 그룹 폴리시나 아니면은 뭐 WMI 같은 뭐 CSP를 써서 뭐 콘솔 들어가 가지고 파워쉘에서 이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ICD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oT에 이제 PC 쪽을 다 얘기를 했는데요. PC하고 IoT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아셨을 거라고 보고 IoT에 대한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시큐리티가 들어가는데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한 윈도우로 이제 IoT도 마찬가지로 다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시큐리티를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UX 컨트롤은 뭐 인베디드 락다운 피처가 다 있고 뭐 엔터프라이즈 PC나 IoT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센서 단부터 클라우드까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리스하게 다
같이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윈도우즈 10이 어떤 점 때문에 가장 강력한 시큐리티 가진 OS라고 지금 현존하는 OS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기반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 보시면은 시큐리티 입장에서 과거에 정말 장난스러운 그런 뭐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PC를 다룰 수 있어, 그다음에 내가 좀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어 해서 뭐 데이터에다가 코드를 심고 데이터를 돌려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뭐 점퍼해가지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아주 올드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써가지고 뭐 윈도우즈 95, 뭐 91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떤 뭐 해를 끼치고 그런 건 크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PC를 조정을 했으니까 뭐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굉장히 좀 귀찮게 하는 일들이었지.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게 장난이 이제 아니죠. 이제 장난이 아니고 뭐 특히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걸려버리면은 내 PC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암호화해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이제 협박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ATM 쪽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현재 들어와서는 이제 테러하고 관계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어택이 공포스럽게까지 변해 갔습니다. 이제 IP를 갖다 훔친다든지, 이제 완전히 그 PC를 갖다가 못 쓰게끔 서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디바이스를 시큐어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전제가 생겼죠. 그래서 내 IoT 디바이스에 페리페럴, 뭐 USB가 가장 뭐 흔하겠죠. USB를 가지고 내가 이 IoT 디바이스를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게끔 지금 여기 첫 번째 One Allow Trusted Peripheral은 이제 신뢰되는 페리페럴만 동작을 하겠다. 특히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USB 가지고 다시 뭐 이미지를 컨피그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 할 때 쓰는 USB 스틱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내가 픽스해 가지고 그 페리페럴만 동작하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그걸 하기 위해서 TPM 같은 것들을 쓰겠죠. 이제 PKI를 가지고 이제 키라든지 인증성 같은 그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가드라 그래가지고 아까 뭐 이창섭 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이 트러스트 되는 것만 쓰겠다. 결국 우리 모바일 환경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거죠. 사실은 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 폰이나 다 앱스토어에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마이크로소프트 시그니처를 가지고 이 앱에 대한 사이닝을 받거나, 뭐 그거 외에 이제 그냥 신뢰되는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이제 시그니처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사인이 돼 있어야만 이 어플리케이션이 내 디바이스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컨트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윈32 기반은 아직도 그런 생태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이닝 하고 똑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안 해도 안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직 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당연히 원 윈도우즈 플랫폼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유니버셜 앱으로 갈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랫폼은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직도 윈32하고 공존을 하다 보니까 그 윈32를 사이닝 안 하고 뭐 쓸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예, 그 리스크는 이제 뭐랄까요, OS가 감당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큐어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가장 이제 뭐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시큐어하게 완전히 블로킹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시큐어한 하드웨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실리콘 밴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갖고 오는데 뭐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무결성 이런 것들을 무결성이 이제 OS가 부팅하기 전에 해쳐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UEFI라고 Unified Extension 이제 Firmware Interface라 해서 이런 그런 펌웨어가 이제 바이오스가 옛날엔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텔 기반이나 뭐 AMD나 다 바이오스에서 이제 UEFI로 넘어가면서 뭐 인터넷에 뭐 이상한 글들이 막 올라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이고 UEFI가 TPM을 통해서 내가 이제 OS를 깔면서 갖고 있던 드라이버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사인된 인증된 드라이버나 커널 쪽 관련된 이미지만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UEFI 시큐어 부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USB를 가지고 어떤 OS 로더를 가로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안 뜨고 다른 OS가 뜨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이제 방지를 한 거죠. 예, 그런 하드웨어 이제 기반의 솔루션이 있고요. 우선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인텔 제품이나 이제 이런 제품들을 같이 쓰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시큐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TPM은 뭐 아시다시피 크립토그래픽 프로세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샤나 이제 RSI 알고리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이걸 연산을 하게 되면은 뭐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이것들을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한 모듈이고요. 이제 다 오픈된 이제 얼라이언스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토콜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TPM 규격을 만들어서 이제 칩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게 이제 지금 2.0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향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뭐 가장 뭐 인텔이나 이제 가장 높은 테크놀로지 칩밴드하고 굉장히 클로즈하게 일을 하면서 이런 뭐 TPM이라든지 UEFI라든지 이걸 거의 이제 디폴트로 OS하고 연동하도록 가져갈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지 않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시큐리티를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도 앞으로는 아마 이제 저희 고객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PM에 이제 어떤 시큐리티 키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암만 해도 당연히 이제 함부로 이 키를 뭐 중요한 이제 시큐리티한 데이터를 뺏어 쓸 수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상화라는 건데 이제 가상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기존에 이제 TPM을 갖다가 키를 저장해 놨지요. 거기서 이제 가상화를 해줄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프로세서가 가상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명령어 셋을 따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malware가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커널이라든지 어떤 일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그냥 쓰게 되면은 다 침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완전히 컨테이너처럼 벌추얼하게 이제 OS를 올리고요. 뭐 미니 OS겠죠. 그 기반에서 그 명령어, 그러니까 시큐하게 이제 CPU가 보장해주고 있는 명령어 셋을 써서 또 램 공간도 따로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키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값은 이제 그거에 대한 토큰이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값만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OS하고 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워드 너무 길고 핀 코드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에서 뭐 키를 갖다가 보관하고 받아야 되고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면은 뭐 윈도우즈 헬로 같이 이제 바이오메트릭 기반의 손가락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제공하는 OS는 FIDO 2.0 기반의
프로토콜 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드웨어 기반이 갖춰졌을 때 이제 완벽한 시큐리티를 보장을 하게 되는 거고 PC나 뭐 IoT나 차이점이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저 크리덴셜인데요. 아시다시피 자격증이잖아요. 내가 이 PC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격증. 그래서 뭐 유저 네임, 패스워드, 뭐 인증서, 뭐 MF 시스템 등 해서 이런 것들을 뭐 등록을 하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패스포트로 해서 이제 등록할 수 있고 어카운트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를 갖게 되죠. 윈도우즈 옛날에 라이브 아이디 같듯이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어찌됐든 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시큐어하게 저장이 이미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이걸 뭐 침투해가지고 바로 알아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큐어한 하드웨어의 벌추얼라이제이션에 벌추얼한 어떤 인스트럭션 셋을 쓰고 있는 C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아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OS 기반인데도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제 유저 크리덴셜 기반의 자격증 기반에서 이제 파생되는 크리덴셜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의 그것이 아니고 웹사이트로 가서 내가 다른 패밀리한 어떤 웹사이트의 공간에 어떤 사이트를 내가 액세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갖고 아니면 카카오를 갖고 인증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동종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다시 로그인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싱글 사인 온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파생된 유저에서 파생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도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보호를 그거에 대한 토큰조차도 보호를 안 하게 되면은 뭐 패스트 해시라든지 PTH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공격을 받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옛날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이트웨이에서 그 숨어 있는 멀웨어가 그 지금 토큰이 그러니까 이런 디라이브된 이제 토큰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가로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거인 양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로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APT나 이제 PTH 어택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서브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Local Security Authority라는 서브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린 Virtual Secure 모드에 Hyper-V를 깔아서 그 인텔이나 뭐 AMD는 각각 인텔 VT, AMD V라고 하는데 그 인스트럭션 셋을 쓰고 그거를 또 컨테이너로 감싸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게끔 하게 만들어서 이런 PTH라든지 이런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결국은 이제 윈도우 10이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이제 시큐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서 이제 보면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PC 시큐리티 중에서 가장 이제 시큐어하다라고 모든 사이트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 이슈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비트라커를 가지고 내 볼륨 하나를 통째로 이제 락킹을 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데이터를 까볼 수 없도록 그렇게 보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엔터프라이즈하고 나의 이제 퍼스널 정보를 갖다가 이제 구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세퍼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데이터를 갖다가 함부로 이제 인터넷으로 날리거나 아니면은 USB로 빼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프로텍션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라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뭐 이걸 프로텍트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쉐어를 하고 싶다 누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인데 뭐 암만 해도 이런 것들은 오피스하고 많이 연관이 되겠죠. 내가 코퍼레이트 데이터 하면 다 뭐 워드로 치거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저장을 하지만 뭐 로 데이터로 저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로 데이터도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암만 해도 PC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텍션 부분이고 뭐 인베드 쪽에서는 좀 사용을 덜 하겠죠. 암만 해도 어찌됐든 이런 기능들을 같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저항을 하고 있는가? 뭐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32 기반의 사이닝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쓰고 계신 환경의 이제 PC는 항상 벌너너빌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 가드를 통해서 사이닝을 하고 마치 이제 앱 쓰듯이 우리가 모바일에 쓰듯이 그렇게 환경을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시큐어하게 이제 디바이스가 변하겠죠. 고객 이제 인베드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두 패스가 존재하니까 뭐 아직도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계속 저희는 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OS의 주 목적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 내가 모든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지만 어떻게 시큐어하게 그래서 모든 윈도우즈의 업데이트는 뭐 반 이상 뭐 시큐리티니까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약간 좀 PC 쪽 그 성격의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윈도우즈 프루버블 PCS라 그래가지고 뭐 안랩 V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지금 윈도우즈 환경에 있는 이 PC에서 이 뭐 현재 상태가 어떤지 리모트로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이 PC에 대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석 시큐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그 같이 연동을 해서 OS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나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뭐 윈도우 디펜더 그 다음에 윈도우 리커버리 그 다음에 뭐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 이제 앱 밸리데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실 때 아이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웹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말웨어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여담인데요. 제가 오피스 365를 쓰는데 그 아웃룩에서 이제 뭐 어카운트 해가지고 어떤 뭐 파일이 그 정크 파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카운트니까 이제 제가 어카운트 담당하는 어떤 그거에 대한 메일인데 잘못 빠졌나 보다가 열었는데 그게 이제 멀웨어가 돼가지고 대신에 그 멀웨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쪽에 어떤 민감한 정보를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윈도우즈 디펜더가 바로 나서서 이거는 시스템의 자원을 사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자원을 건드렸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런 시큐리티에 대한 것들이 내가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속을 정도니까 얼마나 일반 사람들도 많이 속겠어요. 웹사이트에서 그 뭐 플러그인 하나 클릭하는 것도 이게 정말 맞는 프로그램인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시큐어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엣지로 이제 가는 거고 표준화하고 뭐 자멜이라든지 이런 표준 프로토콜로 가는 거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은 더 지능형 어떤 기반의 시큐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막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그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베드 락다운 저희가 락다운 피처가 있는데 그냥 뭐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를 이제 락다운 시켜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베드 제품은 사실 주로 이제 러기다이즈드한 제품이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뭐 공사장에서도 뭐 태블릿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 뭐 기구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다 그냥 어드민으로 다 계정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러면 그, 그 어드민에 들어가 있는 작업자가 뭐 여러 가지를 또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뭐 유출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정보가 색이 딱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UWF라든지 USB 액세스를 뭐 USB 어프로브된 USB 디바이스만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레이아웃 컨트롤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락커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동작시키지 않고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이런 거고요. 근데 디바이스가 하고는 다른 얘기죠. 사이닝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쉘 론처는 뭐 아직도 윈32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윈32 기반을 이제 쉘 없이 바로 부팅하면서 바로 이제 쉘 없이 그냥 바로 띄우는 프로그램이고요. 어사인드 액세스는 유니버셜 앱을 이제 바로 올려서 쓰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현재 저희가 뭐 쓰고 계시는 업체들도 있고 이제 안 쓰고 계시는 업체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많이 쓰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드민을 열어주고 거기서 이제 자꾸 그 고객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넓혀주면은 줄수록 뭐 시큐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쉘도 들어갈 수 없고 어드민 계정도 막아버리고 물론 이제 업데이트적인 점을 이제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와 같이 상의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특화된 어플리케이션만 쓸 수 있도록 그 엠베드 환경, IoT 환경을 이제 갖춰달라는 말씀이고요. 저기 지금 밖에 저희 MDS 부스에 보시면요, 실제로 쉘 런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사인드 액세스하고 이제 적용된 데모예요. 저게 그냥 뭐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제 실행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UWF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UWF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리드 온리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뭐 뭐 쓰게끔 다 열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데이터 하드디스크가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모자랄 수 있고 그래서 오버레이를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템퍼럴이죠. 템퍼럴하게 데이터 썼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부팅하면 없애버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겠죠, 물론. 예. 그런 것까지 적용된 데모가 밖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기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여튼 윈도우즈 관련해서 PC, IoT 차이점이 없다. 그리고 대신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 라이선싱적인 거. 그 외에 이제 피처가 뭐 IoT 기반에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다음에 시큐리티는 왜 윈도우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강조를 하고 또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화두가 된 게 이제 테러리스트 휴대폰 하나 이제 아이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열려고 했는데 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10번 암호 넣으면은 완전히 지워지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사를 같이 이제 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IoT 관련된 제품들을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